일과 여행 경험. 대화 1. 타완, 이탈리아 여행 즐거웠어? 응, 정말 좋았어.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어. 기회가 된다면 너도 꼭 가봐. 그렇게 좋았어? 어디가 제일 좋았는데? 다 좋았지만 특히 베네치아가 인상적이었어. 성당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더라. 그래? 베네치아에 갔으면 곤돌라도 타봤겠네? 그럼 곤돌라에서 뱃사공과 함께 산타 루치아 노래도 불렀어. 참 신나고 재미있더라. 뭐? 이탈리아 사람이 정열적인 것은 알았지만 네가 정열적인지는 몰랐는데? 대화 2. 이번 가을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볼 만한 곳 좀 소개해 주세요. 부산 어때요? 도시도 멋지고 해변도 아름다워요. 로라 씨는 해산물을 좋아하니까 음식도 입에 맞을 거예요. 부산 국제영화제 기간에 가면 여러 나라의 영화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요? 숙소는 어때요? 호텔은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싸고 좋은 숙소가 있을까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돼요. 작년에 간 게스트하우스 전화번호를 알려줄게요. 깨끗하고 주인 아주머니도 친절해서 틀림없이 로라 씨 마음에 들 거예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여자가 가본 곳을 모두 고르세요. 로라, 부산 여행은 어땠어? 정말 좋았어. 음식은 입에 맞았어? 좀 매운 편이었지만 괜찮았어. 친구랑 시장에 갔는데 싸고 맛있는 해산물을 많이 팔더라. 회를 먹었는데 신선하고 맛있었어. 부산에 유명한 절이 있다고 들었는데 못 가서 좀 아쉬워. 기회가 된다면 다음엔 꼭 가보고 싶어. 내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부산에 가보고 싶은데? 로라, 부산 여행은 어땠어? 정말 좋았어. 음식은 입에 맞았어? 좀 매운 편이었지만 괜찮았어. 친구랑 시장에 갔는데 싸고 맛있는 해산물을 많이 팔더라. 회를 먹었는데 신선하고 맛있었어. 부산에 유명한 절이 있다고 들었는데 못 가서 좀 아쉬워. 기회가 된다면 다음엔 꼭 가보고 싶어. 내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부산에 가보고 싶은데?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민수야,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왔다면서? 구경 많이 했어? 응, 타슈켄트에 갔는데 정말 즐거웠어. 타슈켄트에는 파란색 지붕을 가진 건물들이 많았는데 참 이국적이었어. 음식은 괜찮았어? 그렇지 않아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 봐 걱정했는데 맛있고 다양했어. 그리고 사람들도 참 친절했고. 그래? 텔레비전에서 TV타워가 아름답다고 하던데 거기도 가봤어? 그럼 해가 질 때 TV타워는 정말 환상적이더라. 좋았겠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민수야,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왔다면서? 구경 많이 했어? 응, 타슈켄트에 갔는데 정말 즐거웠어. 타슈켄트에는 파란색 지붕을 가진 건물들이 많았는데 참 이국적이었어. 음식은 괜찮았어? 그렇지 않아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 봐 걱정했는데 맛있고 다양했어. 그리고 사람들도 참 친절했고. 그래? 텔레비전에서 TV타워가 아름답다고 하던데 거기도 가봤어? 그럼 해가 질 때 TV타워는 정말 환상적이더라.
좋았겠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3번. 다음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광고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피곤하시죠?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히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낮에는 맑은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고 밤에는 이국적인 공연을 볼 수 있는 곳. 인도네시아로 오세요. 인도네시아에는 현대적 도시의 모습을 가진 자카르타와 밀림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원주민 마을까지 다양한 삶이 공존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잊지 못할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피곤하시죠?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히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낮에는 맑은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고 밤에는 이국적인 공연을 볼 수 있는 곳. 인도네시아로 오세요. 인도네시아에는 현대적 도시의 모습을 가진 자카르타와 밀림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원주민 마을까지 다양한 삶이 공존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잊지 못할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과, 사과. 대화. 수진아, 늦어서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오는 동안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를 여러 번 해도 안 받던데. 실수로 전화기를 사무실에 두고 나왔어. 정말 미안해. 연락이 안 돼서 사고라도 난 줄 알았잖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전화기를 두고 나왔다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게. 고마워. 그런데 나 배고파.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걸 준비하느라고 점심도 못 먹었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늦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살게. 아니야. 사과했으니까 됐어. 이야기.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3급 일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타완입니다.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어 이번 달 말까지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떠날 준비를 하느라고 전화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에 제가 발표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 발표는 치엔 씨에게 부탁해 두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을 갈 때 한국어 책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수업을 듣지 못하는 부분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돌아와서 선생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타완 올림.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여자가 늦은 이유를 고르세요. 여보세요? 타완 씨, 기다리고 있지요? 열심히 가고 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언제 와요? 아직 20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늦을 것 같아서 택시를 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원래 퇴근 시간에는 길이 많이 막혀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서둘러 오세요. 여보세요? 타완 씨, 기다리고 있지요? 열심히 가고 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언제 와요? 아직 20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늦을 것 같아서 택시를 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원래 퇴근 시간에는 길이 많이 막혀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서둘러 오세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치엔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숙제도 잘 안 해오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사실은 요즘 한국어 공부가 좀 힘들어요. 문법도 잘 모르겠고 단어도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배운 책은 쉬웠는데 이 책은 좀 어려워요. 맞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중급이에요. 그래서 단어도 많고 문법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책을 다 배우고 나면 한국어 실력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치엔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숙제도 잘 안 해오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사실은 요즘 한국어 공부가 좀 힘들어요. 문법도 잘 모르겠고 단어도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배운 책은 쉬웠는데 이 책은 좀 어려워요. 맞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중급이에요. 그래서 단어도 많고 문법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책을 다 배우고 나면 한국어 실력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3번) 다음은 사과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미안합니다와 죄송합니다를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와 죄송합니다는 둘 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면 언제 미안합니다를 사용하고 언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까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한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사용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라는 말은 친구나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가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께 미안해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께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미안합니다와 죄송합니다를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와 죄송합니다는 둘 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면 언제 미안합니다를 사용하고 언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까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한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사용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라는 말은 친구나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가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께 미안해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께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3과) 나라에 따라 다른 문화. 대화 1. 타완 씨, 저 이번 휴가에 태국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수진 씨, 태국을 여행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귀여우면 머리를 쓰다듬죠. 그런데 태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면 안 돼요. 머리는 우리 몸의 가장 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타완 씨가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실수를 했을지도 몰라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나라마다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가면 더 즐거운 여행이 될 거예요. 대화 2. 중국 친구에게 집들이 선물로 예쁜 벽시계를 줬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계를 줬으니까 그렇죠. 벽시계의 중국어 발음이 끝나다라는 단어의 발음과 비슷해서 중국 사람들은 벽시계를 선물하지 않아요. 우산의 발음도 이별과 비슷해서 선물하지 않고요. 그래요? 우리도 비슷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결혼할 사람에게 신발을 선물하지 않아요. 서로 헤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요? 그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이에요? 한국과 중국은 가까워서 그런지 비슷한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어제 일본 친구랑 밥을 먹다가 내가 코를 풀었더니 그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식사 중에 코를 풀었다고요? 네, 뭐가 잘못됐어요? 기침이나 재채기는 해도 되지만 식사 중에 코를 푸는 건 실례예요. 재미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는 풀어도 되지만 오히려 기침을 하는 게 실례예요. 어제 일본 친구랑 밥을 먹다가 내가 코를 풀었더니 그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식사 중에 코를 풀었다고요? 네, 뭐가 잘못됐어요? 기침이나 재채기는 해도 되지만 식사 중에 코를 푸는 건 실례예요. 재미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는 풀어도 되지만 오히려 기침을 하는 게 실례예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치엔 씨, 내가 배 가져왔는데 우리 이거 나눠 먹어요.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투이 씨,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치엔 씨를 싫어해요? 농담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배의 발음이 이별을 뜻하는 단어의 발음과 비슷해 배를 나눠 먹으면 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를 우리가 나눠 먹으면 우리가 이별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럼 치엔 씨는 먹지 마세요. 나 혼자 다 먹을게요. 알겠어요. 투이 씨 혼자 다 드세요. 치엔 씨, 내가 배 가져왔는데 우리 이거 나눠 먹어요.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투이 씨,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치엔 씨를 싫어해요? 농담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배의 발음이 이별을 뜻하는 단어의 발음과 비슷해 배를 나눠 먹으면 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를 우리가 나눠 먹으면 우리가 이별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럼 치엔 씨는 먹지 마세요. 나 혼자 다 먹을게요. 알겠어요. 투이 씨 혼자 다 드세요. (3번) 다음은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바우터 르노입니다. 먼저 한국 생활 체험 말하기 대회에 나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밥값을 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회사에서 팀원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부장님이 모든 사람의 밥값을 다 냈습니다. 깜짝 놀라 같이 간 선배에게 왜 부장님이 밥값을 다 내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에서는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낸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각자 자기가 먹은 밥값을 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내 밥값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문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저도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가끔 선배들에게 삼겹살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오늘은 내가 살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두 나라의 문화가 많이 달라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바우터 르노입니다. 먼저 한국 생활 체험 말하기 대회에 나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밥값을 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회사에서 팀원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부장님이 모든 사람의 밥값을 다 냈습니다. 깜짝 놀라 같이 간 선배에게 왜 부장님이 밥값을 다 내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에서는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낸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각자 자기가 먹은 밥값을 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내 밥값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문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저도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가끔 선배들에게 삼겹살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오늘은 내가 살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두 나라의 문화가 많이 달라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과, 도시. 이야기 1.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그만큼 서울이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라는 의미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펼쳐져 있다.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있으며 전통이 깊은 대학들과 현대적인 문화시설도 많이 있다. 교통도 매우 발달하여 지하철과 버스로 근처 도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도시 지역을 이루고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도 역할을 해왔고 현재에도 계속 변화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야기 2.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보통 짧게 줄여서 리우라고 부른다. 리우데자네이루는 포르투갈어로 1월의 강이라는 의미이다. 포르투갈 사람이 1502년 1월 1일에 이곳을 발견하였는데 좁게 연결되는 바다를 강으로 잘못 알고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 1960년까지 브라질의 수도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 중 하나이다. 리우는 자연과 현대적인 모습이 잘 어우러져 201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리우는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 리우 카니발로도 유명하다. 이 축제는 보통 2월이나 3월에 4일 동안 열리는데 화려한 춤과 퍼레이드가 볼만하다.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대화에 맞는 사진을 고르세요. 와, 야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 와서 야경은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집에 가는 길에 자동차에서 거리를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서
도시 전체의 야경을 보는 것은 처음이에요. 다리의 불빛도 예쁘고 도시가 정말 화려하네요. 그렇죠? 이곳에서 보는 야경이 가장 아름다워요. 와, 야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 와서 야경은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집에 가는 길에 자동차에서 거리를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서 도시 전체의 야경을 보는 것은 처음이에요. 다리의 불빛도 예쁘고 도시가 정말 화려하네요. 그렇죠? 이곳에서 보는 야경이 가장 아름다워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와,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네. 정말 많이 변했다. 그렇지? 내가 10년 만에 온 것이니까 그동안 여기도 많이 변했지. 높은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거리도 정말 깨끗해졌다. 여기가 정말 내가 살던 곳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저쪽으로 가면 더 번화한 거리가 나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와,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네. 정말 많이 변했다. 그렇지? 내가 10년 만에 온 것이니까 그동안 여기도 많이 변했지. 높은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거리도 정말 깨끗해졌다. 여기가 정말 내가 살던 곳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저쪽으로 가면 더 번화한 거리가 나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3번. 다음은 하이델베르크에 대한 소개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선생님,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곳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입니다. 네, 대학 도시로 유명한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1300년대 대학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젊은 대학 도시로 발달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인구가 13만 명 정도인데 이 중 2만 7천 명 정도가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담이 따로 있지 않고 대학 건물과 일반 건물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진정한 대학 도시지요. 네, 그렇군요. 하이델베르크는 대학뿐만 아니라 오래된 성들로도 유명합니다. 숲 사이로 보이는 고성은 자연과 잘 어울려 아름답습니다. 자연과 오래된 성, 젊은이들의 열정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선생님,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곳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입니다. 네, 대학 도시로 유명한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1300년대 대학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젊은 대학 도시로 발달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인구가 13만 명 정도인데 이 중 2만 7천 명 정도가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담이 따로 있지 않고 대학 건물과 일반 건물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진정한 대학 도시지요. 네, 그렇군요. 하이델베르크는 대학뿐만 아니라 오래된 성들로도 유명합니다. 숲 사이로 보이는 고성은 자연과 잘 어울려 아름답습니다. 자연과 오래된 성, 젊은이들의 열정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오과, 동물. 대화. 중국에서 동물원에는 처음 와보죠? 네, 동물을 좋아해서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일이 바빠서 오지 못했어요. 수진 씨는 무슨 동물을 좋아해요? 저는 동물은 다 좋아하는데 특히 개를 좋아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오랫동안 개를 길렀거든요.
그래요? 어떤 개였어요? 하얀색 진돗개였는데 사람을 잘 따라서 가족같이 지냈어요. 동물이 말은 못하지만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면 동물들도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기 판다가 있네요. 어서 가봐요. 네, 그래요. 이야기. 호랑이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로 갈색 털에 가로로 검은 줄무늬가 있다. 몸통은 길고 발은 짧은 편이며 코와 입 사이가 좁다. 또한 발톱이 매우 발달했는데 특히 엄지발톱이 아주 강하다. 수컷은 암컷보다 덩치가 크고 턱이 강하며 송곳니가 길다. 호랑이는 주로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추위는 잘 견디지만 더위는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여름이나 더운 날에는 물가에서 헤엄치는 것을 좋아한다. 호랑이는 보통 혼자서 생활하고 먹이로 사슴, 사냥, 멧돼지, 토끼 등을 잡아먹는다. 수명은 일반적으로 15년 정도이나 사람이 기르는 경우에는 20년까지 살기도 한다.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어떤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르세요. 와, 털이 정말 하얗네요. 그렇죠? 직접 만져보면 털이 정말 부드러워요. 긴 귀도 귀여워요. 꼬리는 짧고 앞니로 당근을 먹는 모습이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아요. 한번 안아봐도 돼요? 네, 그럼요. 와, 털이 정말 하얗네요. 그렇죠? 직접 만져보면 털이 정말 부드러워요. 긴 귀도 귀여워요. 꼬리는 짧고 앞니로 당근을 먹는 모습이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아요. 한번 안아봐도 돼요? 네, 그럼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트위 씨, 거북이를 키우네요. 잘 커요? 네, 거북이는 먹이만 잘 주면 돼요. 먹이도 쉽게 살 수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냄새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물을 자주 갈아줘야 해요. 네. 그런데 거북이는 정말 느려요?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 물속에서는 빨리 헤엄쳐요. 먹이를 주면 얼마나 빨리 오는데요. 그럼 행동이 느린 사람에게 거북이 같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트위 씨, 거북이를 키우네요. 잘 커요? 네, 거북이는 먹이만 잘 주면 돼요. 먹이도 쉽게 살 수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냄새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물을 자주 갈아줘야 해요. 네. 그런데 거북이는 정말 느려요?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 물속에서는 빨리 헤엄쳐요. 먹이를 주면 얼마나 빨리 오는데요. 그럼 행동이 느린 사람에게 거북이 같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3번. 다음은 기린에 대한 다큐멘터리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기린은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입니다. 노란색 몸에 갈색 점이 있습니다. 다 자란 기린은 목의 길이가 2m나 되기 때문에 높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도 잘 먹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낮은 곳에 있는 것은 잘 먹지 못합니다. 앞다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에도 앞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있을 때 사자가 달려오면 잡히기 때문에 기린은 물을 자주 마시지 않고
한 번에 많이 마십니다. 기린은 잘 때도 누워서 자지 않습니다. 보통 서서 5분씩 자는데 이렇게 자는 이유도 조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린은 냄새를 잘 맡아서 적이 가까이 온 것을 냄새로 알아내는데 적이 나타나면 평균 시속 48km로 도망갑니다. 기린은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입니다. 노란색 몸에 갈색 점이 있습니다. 다 자란 기린은 목의 길이가 2m나 되기 때문에 높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도 잘 먹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낮은 곳에 있는 것은 잘 먹지 못합니다. 앞다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에도 앞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있을 때 사자가 달려오면 잡히기 때문에 기린은 물을 자주 마시지 않고 한 번에 많이 마십니다. 기린은 잘 때도 누워서 자지 않습니다. 보통 서서 5분씩 자는데 이렇게 자는 이유도 조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린은 냄새를 잘 맡아서 적이 가까이 온 것을 냄새로 알아내는데 적이 나타나면 평균 시속 48km로 도망갑니다. 육과 예절과 규칙. 대화 1. 치엔 씨, 다음 주에 한국으로 여행 가지요? 네,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사신대요. 어른 앞에서 예절을 잘 지켜야 할 텐데 실수할까 봐 걱정이에요. 어른 앞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 좀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면 아마 식사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어른과 식사할 때는 어른이 드시기 전에 먼저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른이 식사를 다 끝내실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그래요? 잠깐만요. 잊어버리지 않게 적어야겠어요. 어른보다 먼저 식사하지 말 것. 아휴, 어렵네요.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대화 2. 저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카페에 들어왔네요. 문 앞에 애완동물 출입 금지 표시가 있었는데 못 봤나 봐요. 저도 동물을 매우 좋아하지만 아무데나 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동물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 사람은 커피만 사가지고 바로 나가네요. 금방 갈 것이라서 강아지도 데리고 왔나 봐요. 잠깐이라고 해도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어제 회식 자리에서 한국 본사 사장님께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요? 어른과 식사할 때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되는 것을 몰랐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게 돼서 편한 곳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사장님 자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줘서 바로 일어나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께서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고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제 회식 자리에서 한국 본사 사장님께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요? 어른과 식사할 때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되는 것을 몰랐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게 돼서 편한 곳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사장님 자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줘서 바로 일어나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께서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고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괜찮아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어디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인지 고르세요. 앞 좌석을 발로 차지 마세요. 핸드폰은 끄거나 진동 모드로 해주세요. 음식은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드세요.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앞 좌석을 발로 차지 마세요. 핸드폰은 끄거나 진동 모드로 해주세요. 음식은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드세요.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번. 다음은 라디오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요즘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행하는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을 미리 알고 가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오늘은 나라별로 지켜야 하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오른손이 신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식사할 때 손을 식탁 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식탁 아래에 두면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킬 때 두 번째 손가락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아무거나 가리키면 안 됩니다. 잡아먹을 동물을 고를 때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사람에게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죽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요즘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행하는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을 미리 알고 가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오늘은 나라별로 지켜야 하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오른손이 신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식사할 때 손을 식탁 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식탁 아래에 두면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킬 때 두 번째 손가락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아무거나 가리키면 안 됩니다. 잡아먹을 동물을 고를 때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사람에게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죽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칠과 우리 집. 이야기. 우리 집은 지은 지 30년 정도 된 단독주택이다. 이 집은 안방과 작은 방, 거실과 부엌, 화장실이 있는 건물과 그만한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집의 가장 큰 특징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한다는 것이다. 거실과 안방의 창문은 남쪽에 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 부엌과 작은 방은 반대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이다. 지은 지 오래되어서 욕조나 싱크대 같은 시설이 많이 낡았고 아파트에 비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편이다. 그렇지만 나는 마당의 꽃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 집이 아주 좋다. 대화. 어서 와. 집 찾느라고 고생했지? 아니야. 근처에 큰 병원이 있어서 금방 찾았어. 그런데 이사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다 정리했네? 다 하기는. 책도 아무데나 꽂아놓고 옷도 옷장 안에 쌓아놓았어. 그래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데? 집에 수납장이 많아서 그럴 거야. 정리하기 귀찮은 물건들은 수납장에 넣어두면 되니까 대충 정리해도 별로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렇구나. 거실도 넓은데
수납 가구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살기 편하겠다. 그럴 것 같아. 나도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 오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집 구경은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이쪽으로 좀 앉아.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이 집 전망이 정말 좋은데요? 햇빛도 잘 들고요. 집을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런데 방도 거실도 지금 사는 집 반만 해서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책장하고 옷장은 버리고 올까 봐요. 책이나 옷을 아무데나 쌓아놓으면 집이 더 답답하고 지저분해 보일 거예요. 작은 물건들을 수납장 안에 잘 넣어놓는 게 집을 넓게 쓰는 방법이래요.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 집 전망이 정말 좋은데요? 햇빛도 잘 들고요. 집을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런데 방도 거실도 지금 사는 집 반만 해서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책장하고 옷장은 버리고 올까 봐요. 책이나 옷을 아무데나 쌓아놓으면 집이 더 답답하고 지저분해 보일 거예요. 작은 물건들을 수납장 안에 잘 넣어놓는 게 집을 넓게 쓰는 방법이래요.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2번. 다음은 집 꾸미기에 대한 대화입니다. 아래의 가구와 물건을 어디에 놓기로 했는지 표시하세요. 로라, 소파는 어디에 놓을까? 창문 쪽 아니면 이쪽 벽? 창문 앞이 좋겠어. 그리고 소파 옆 벽에는 책장을 놓자. 책을 여기 꽂아 놓으면 소파에 앉아서 꽂거나 빼기가 쉬울 테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럼 시계는 소파에서도 잘 보이고 부엌에서도 잘 보이게 책장 옆에 여기쯤 걸어 놓을까? 좋아. 그런데 마룻바닥이 너무 차갑다. 아무래도 카펫을 깔아야겠지? 그래, 그러자. 로라, 소파는 어디에 놓을까? 창문 쪽 아니면 이쪽 벽? 창문 앞이 좋겠어. 그리고 소파 옆 벽에는 책장을 놓자. 책을 여기 꽂아 놓으면 소파에 앉아서 꽂거나 빼기가 쉬울 테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럼 시계는 소파에서도 잘 보이고 부엌에서도 잘 보이게 책장 옆에 여기쯤 걸어 놓을까? 좋아. 그런데 마룻바닥이 너무 차갑다. 아무래도 카펫을 깔아야겠지? 그래, 그러자. 3번. 다음은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서울의 주택하면 상자처럼 네모나게 생긴 아파트가 한 줄로 쭉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서울에 이런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기를 바라고 안방과 거실의 창문이 남쪽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가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집의 구조와 개성 있는 해외 공동주택의 특징을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서울에서도 다양한 공동주택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의 주택하면 상자처럼 네모나게 생긴 아파트가 한 줄로 쭉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서울에 이런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기를 바라고 안방과 거실의 창문이 남쪽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가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집의 구조와 개성 있는 해외 공동주택의 특징을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서울에서도
다양한 공동주택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팔과 스타와 펜. 대화 1. 지수 씨, 잠깐만요. 그 부채에 있는 사람이 혹시 송혜주 씨예요? 이거요? 예전에 화장품 살 때 받은 거예요. 그때 화장품 모델이 송혜주 씨였거든요. 송혜주 씨 부채를 공짜로 받았다고요? 진짜 좋았겠다. 지수 씨, 그 부채 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낡은 거라도 괜찮다면요. 여기요. 그런데 팡천 씨는 언제부터 송혜주 씨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가을 동화를 우연히 봤는데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송혜주 씨가 나오는 모든 드라마랑 영화를 다 찾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송혜주 씨 사진이 있는 물건도 모으고요. 송혜주 씨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처음에는 예뻐서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연기도 정말 잘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대화 2. 마리아 씨,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소울키즈 오빠들한테 보낼 선물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하고 여기 신문에 나온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내려고요. 정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콘서트는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하도 소리를 질러서 목이 다 쉬었어요. 콘서트장이 너무 커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았어요? 그럼요.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은 상상을 초월해요. 공항에 마중 나가 콘서트 구경가 거기에 선물까지 만들어서 보내. 소울키즈 팬 활동을 하느라고 정말 바쁘겠어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판검사가 되고도 남았겠네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타완 씨도 어제 축구 봤어요? 어제는 완전 산드로의 날이었죠? 뮬러도 끝내줬잖아요. 너무 산드로 팬인 것 티내는 거 아니에요? 전 축구 팬으로서 두 사람이 함께 뛰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요. 그건 그래요. 한 번이라도 두 사람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전 평생을 쉬지 말고 일만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설마요. 타완 씨도 어제 축구 봤어요? 어제는 완전 산드로의 날이었죠? 뮬러도 끝내줬잖아요. 너무 산드로 팬인 것 티내는 거 아니에요? 전 축구 팬으로서 두 사람이 함께 뛰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요. 그건 그래요. 한 번이라도 두 사람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전 평생을 쉬지 말고 일만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설마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그그 씨는 어떤 스타를 좋아해요? 저는 중국 배우 짜오저를 좋아해요. 어? 젊고 잘생긴 남자가 아니네요. 그런데 왜 짜오저를 좋아해요? 전 짜오저 영화를 보면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짜오저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 그럼 짜오저의 영화를 많이 봐서 그그 씨도 이렇게 유머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제가요? 짜오저의 반의 반이라도 웃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그럼 팬 활동도 해요? 영화는 꼭 영화관에 가서 보고 짜오저가 나오는 신문 기사는 전부 찾아서 읽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영화를 촬영했던 곳에도 가보고요.
그그 씨는 어떤 스타를 좋아해요? 저는 중국 배우 짜오저를 좋아해요. 어? 젊고 잘생긴 남자가 아니네요. 그런데 왜 짜오저를 좋아해요? 전 짜오저 영화를 보면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짜오저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 그럼 짜오저의 영화를 많이 봐서 그그 씨도 이렇게 유머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제가요? 짜오저의 반의 반이라도 웃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그럼 팬 활동도 해요? 영화는 꼭 영화관에 가서 보고 짜오저가 나오는 신문 기사는 전부 찾아서 읽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영화를 촬영했던 곳에도 가보고요. (3번) 다음은 달라진 팬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팬 활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타의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하루 종일 숙소 앞을 떠나지 않는 문제아 팬이 아니라 스타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천사 팬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스타의 생일에 봉사활동을 하고 선물은 스타 대신 어려운 이웃에게 보냅니다. 이런 팬들을 보면서 스타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이 늘어난다면 팬 활동은 스타를 괴롭히거나 스타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팬 활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타의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하루 종일 숙소 앞을 떠나지 않는 문제아 팬이 아니라 스타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천사 팬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스타의 생일에 봉사활동을 하고 선물은 스타 대신 어려운 이웃에게 보냅니다. 이런 팬들을 보면서 스타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이 늘어난다면 팬 활동은 스타를 괴롭히거나 스타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화 일하고 싶은 회사 대화 1 성준 씨는 나중에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베트남하고 무역을 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무역회사에서는 전공인 베트남어를 활용할 기회가 많을 것 같거든요. 전공을 살리는 것 말고 또 다른 조건은 없어요? 제 적성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도 크면 좋겠어요. 한국하고 베트남은 교류도 활발한 편이고 무역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발전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무역회사로 진로를 정한 거군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준 씨의 성격에 무역회사의 일이 잘 맞을 것 같네요. 그런데 로라 씨는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연봉도 많고 안정적인 회사면 좋겠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어요. 대화 2 유키 씨는 한국어 과정을 마친 후에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안정적인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거든요.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아니에요. 정우 씨는 어떤 곳에 취직하고 싶어요? 저는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한 회사에서 평생 동안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도 자격증을 따거나 외국어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야근을 자주 하거나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회사는 싫겠네요? 물론이지요. 근무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연봉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런 회사에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우리 회사요. 앞으로 야근이 많아진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일하는 데는 연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도 좋아서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는 회사잖아요. 전 연봉은 적어도 되니까 야근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원복지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도 연봉이 적으면 만족하기 어려우니까 잘 알아본 후에 옮기도록 하세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우리 회사요. 앞으로 야근이 많아진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일하는 데는 연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도 좋아서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는 회사잖아요. 전 연봉은 적어도 되니까 야근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원복지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도 연봉이 적으면 만족하기 어려우니까 잘 알아본 후에 옮기도록 하세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정적인 회사하고 안정성은 좀 떨어지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 중에서 너라면 어떤 회사를 선택할래? 난 안정적인 회사.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건 반대로 발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일하기 힘들 것 같아. 젊은이라면 그런 회사를 안정적인 회사로 만들고 말겠다는 꿈을 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꿈은 너나 많이 꿔. 나한텐 안정성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기준이니까. 안정적인 회사하고 안정성은 좀 떨어지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 중에서 너라면 어떤 회사를 선택할래? 난 안정적인 회사.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건 반대로 발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일하기 힘들 것 같아. 젊은이라면 그런 회사를 안정적인 회사로 만들고 말겠다는 꿈을 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꿈은 너나 많이 꿔. 나한텐 안정성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기준이니까. 3번. 다음은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회사의 조건에 대해 보도하는 뉴스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회사는 어떤 곳일까요? 대학생 7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세종전자가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1위로 뽑혔습니다. 사원복지제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회사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2위와 3위는 보드리 화장품과 한국항공이 차지했는데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사회적인 평가가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발전 가능성과 안정성, 만족스러운 급여 등이 일하고 싶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꼽혔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회사는 어떤 곳일까요? 대학생 7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세종전자가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1위로 뽑혔습니다. 사원복지제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회사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2위와 3위는 보드리 화장품과 한국항공이 차지했는데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사회적인 평가가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발전 가능성과 안정성, 만족스러운 급여 등이 일하고 싶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꼽혔습니다. 식과 소식
대화 1. 마크 씨, 타완 씨 소식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타완 씨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달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저도 타완 씨가 결혼한 후로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아이는 아들이라고 해요. 타완 씨를 꼭 닮았다고 해요. 타완 씨가 정말 행복해 하겠네요. 그런데 타완 씨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고향에서 산다고 해요. 부모님 댁 근처에 작은 집을 샀다고 해요. 타완 씨 정말 대단하네요. 더 있어요. 얼마 전에는 승진도 했고 차도 샀다고 해요. 대화 2. 수진 씨가 지난주에 무릎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저런, 어떡해요? 심하게 다쳤다고 해요? 네, 수술을 했는데 2주일쯤 입원해야 한다고 해요. 로라 씨가 내일 병문안을 가자고 하는데 지엔 씨도 같이 갈래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병문안을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과일이나 주스 같은 먹을 것을 가지고 가요. 로라 씨는 돈을 모아서 과일 바구니를 사가자고 해요. 그럼 저도 같이 가서 수진 씨를 볼래요. 내일 언제 갈 거예요? 로라 씨는 오후에 가자고 하는데 어때요? 네, 좋아요. 연락 주세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마크 씨, 이 사진 좀 보세요. 민수 씨가 블로그에 올린 신혼생활 사진이에요. 우와, 민수 씨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하고 참 부지런해요. 어? 이분이 민수 씨 아내시죠? 그런데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임신하셨어요? 몰랐어요? 민수 씨가 곧 아빠가 된다고 해요. 네? 벌써요? 네, 민수 씨 아내가 임신 7개월이라고 해요. 민수 씨와 민수 씨 아내를 닮으면 아이가 참 예쁠 것 같아요. 민수 씨는 정말 좋겠어요. 부러워요. 마크 씨, 이 사진 좀 보세요. 민수 씨가 블로그에 올린 신혼생활 사진이에요. 우와, 민수 씨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하고 참 부지런해요. 어? 이분이 민수 씨 아내시죠? 그런데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임신하셨어요? 몰랐어요? 민수 씨가 곧 아빠가 된다고 해요. 네? 벌써요? 네, 민수 씨 아내가 임신 7개월이라고 해요. 민수 씨와 민수 씨 아내를 닮으면 아이가 참 예쁠 것 같아요. 민수 씨는 정말 좋겠어요. 부러워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김대리, 박 과장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에 퇴원하신다고 해요. 아, 드디어 퇴원하시는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다시 출근하세요? 댁에서 2주 정도 더 몸조리를 하신 후에 회사에 나오신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전 아직 병문안도 못 갔는데 이번 주 중으로 가봐야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도 최 대리가 내일 회사 마치고 과장님 병문안 같이 가자고 하던데 김 대리도 우리랑 같이 갈래요? 저야 다 같이 가면 좋죠. 김 대리, 박 과장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에 퇴원하신다고 해요. 아, 드디어 퇴원하시는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다시 출근하세요? 댁에서 2주 정도 더 몸조리를 하신 후에 회사에 나오신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전 아직 병문안도 못 갔는데
이번 주 중으로 가봐야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도 최 대리가 내일 회사 마치고 과장님 병문안 같이 가자고 하던데. 김 대리도 우리랑 같이 갈래요? 저야 다 같이 가면 좋죠. (3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연예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TV 연예 리포터 이소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먼저 요즘 한국 최고의 인기 스타 이병훈 씨의 결혼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와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결혼식은 비공개로 조촐하게 올린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바로 영화 출연을 안 하고 신혼생활에 충실할 거라고 합니다. 내년쯤 좋은 영화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합니다. 당분간 이병훈 씨를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씨, 결혼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연예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TV 연예 리포터 이소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먼저 요즘 한국 최고의 인기 스타 이병훈 씨의 결혼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와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결혼식은 비공개로 조촐하게 올린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바로 영화 출연을 안 하고 신혼생활에 충실할 거라고 합니다. 내년쯤 좋은 영화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합니다. 당분간 이병훈 씨를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씨, 결혼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11과) 전달. 대화 1. 민수 씨, 제가 지금 나가야 하는데 그 전에 급히 처리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치엔 씨와 타완 씨가 자리에 없어서 그러는데 민수 씨가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먼저 타완 씨에게 자료들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메모한 내용은 이메일로 전달하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타완 씨에게 회의 참석자들에게 자료를 보내라고 하고요. 그럼 치엔 씨에게는 뭘 하라고 할까요? 치엔 씨에게는 여기 있는 회의 자료들을 정리해 놓으라고 해주세요. 네, 치엔 씨에게 이렇게만 전하면 알까요? 네, 아침에 치엔 씨에게 말해 놓았으니 그렇게 말하면 알 거예요. 대화 2. 과장님, 부르셨어요? 김대리, 지금 막 사장님을 뵙고 왔는데요. 창립기념식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되느냐고 물으셨어요. 기념품은 뭐로 결정했느냐고 하셨어요. 참석 인원은 내가 대강 말씀드렸는데 기념품은 어떻게 되었나요? 기념품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현재 2개를 놓고 저희 부서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아, 그리고 식당 측에서 메뉴를 뭐로 정하면 좋겠느냐고 전화가 왔었어요. 메뉴를 2가지로 할까 한다고 해요.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건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아이고, 큰일 났다. 왜 그러는데? 김 대리에게 연락하라고 했는데 핸드폰을 안 가져왔네. 내일 회의 일정을 알아야 하는데.
내 걸로 김대리에게 전화해보면 되겠네. 그런데 내가 김대리 전화번호를 못 외워. 핸드폰 안에 저장해 놓은 것만 있고. 그럼 사무실로 전화해봐. 김대리가 사무실에 없으면? 그럼 아직 퇴근 시간 전이니까 다른 직원에게 김대리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되잖아. 아, 맞다. 내가 사무실 전화번호는 외워. 아이고, 큰일 났다. 왜 그러는데? 김대리에게 연락하라고 했는데 핸드폰을 안 가져왔네. 내일 회의 일정을 알아야 하는데. 내 걸로 김대리에게 전화해보면 되겠네. 그런데 내가 김대리 전화번호를 못 외워. 핸드폰 안에 저장해 놓은 것만 있고. 그럼 사무실로 전화해봐. 김대리가 사무실에 없으면? 그럼 아직 퇴근 시간 전이니까 다른 직원에게 김대리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되잖아. 아, 맞다. 내가 사무실 전화번호는 외워.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이번 야유회에는 선배들이 참석한다고 했지? 응. 작년에는 선배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 10명쯤 참석할 것 같아. 참, 선생님이 모두 몇 명이나 오느냐고 물으셨어. 나한테 신청한 사람은 35명이야. 선배들 포함해서. 선생님이 도와주실 것은 없느냐고 하시던데? 그럼 선생님께 인사말을 부탁할까? 야유회 시작할 때 말이야. 아, 그거 좋겠다. 우리 동기들한테 더 부탁할 것은 없어? 각자 맡은 것만 틀림없이 준비해오라고 하면 돼. 이번 야유회에는 선배들이 참석한다고 했지? 응. 작년에는 선배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 10명쯤 참석할 것 같아. 참, 선생님이 모두 몇 명이나 오느냐고 물으셨어. 나한테 신청한 사람은 35명이야. 선배들 포함해서. 선생님이 도와주실 것은 없느냐고 하시던데? 그럼 선생님께 인사말을 부탁할까? 야유회 시작할 때 말이야. 아, 그거 좋겠다. 우리 동기들한테 더 부탁할 것은 없어? 각자 맡은 것만 틀림없이 준비해오라고 하면 돼. (3번) 다음은 한 회사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제가 회사를 운영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흔히 상사가 일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묻거나 일에 대해 설명을 해보라고 했을 때 빨리 대답하는 사람이 좋은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사가 급한 성격일 때는 우선 중요한 부분만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의 궁금증이나 답답함을 먼저 풀어드리고 나서 보충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신중하고 꼼꼼한 스타일의 상사일 경우 일단 알아본 후 답하겠다고 말을 한 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다시 만나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의사 전달 방식이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 데 좋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상사는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인가요? 오늘부터 지시를 받거나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할 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회사를 운영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흔히 상사가 일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묻거나 일에 대해 설명을 해보라고 했을 때 빨리 대답하는 사람이 좋은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사가 급한 성격일 때는 우선 중요한 부분만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의 궁금증이나 답답함을 먼저 풀어드리고 나서 보충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신중하고 꼼꼼한 스타일의 상사일 경우 일단 알아본 후 답하겠다고 말을 한 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다시 만나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의사 전달 방식이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 데 좋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상사는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인가요? 오늘부터 지시를 받거나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할 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12과) 수선과 수리. 대화 1. 수진아, 아침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안 입는 옷은 좀 버리고 옷장 정리하고 있어. 이 코트도 버리는 거야? 응, 버릴 거야. 10년 전에 산 옷인데 너무 오래됐고 유행도 지나서 잘 안 입거든. 비싼 고급 옷인데 아깝긴 해. 그래도 거의 새 옷처럼 깨끗하고 소재도 좋은데. 버리지 말고 수선해서 입는 건 어때? 수선집에 가서 길이를 좀 줄여달라고 하고 단추도 요즘 유행하는 걸로 바꿔달라고 해. 그럼 새 옷 같을 거야. 그럼 입을만 할까? 물론이지. 요즘에는 수선해서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역시 넌 알뜰해. 나도 수선집에 가봐야겠다. 대화 2. 저기 타완 씨,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컴퓨터가 계속 멈춰요. 제 컴퓨터 좀 봐줄 수 있어요? 어디 볼까요? 정말이네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무 이상 없이 잘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갑자기 이러네요. 수리를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올까요? 산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속상해요. 아직 제품 보증 기간이 안 지났고 투이 씨의 실수로 고장난 것도 아니니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옷은 어제 찾아가신 옷이네요. 네, 제 동생 옷인데요. 안 입어보고 찾아갔는지 어깨가 아직도 크다고 해요. 요만큼만 더 줄여주시면 좋겠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깨는 본인이 안 오면 줄일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나와달라고 해주세요. 네, 그런데 오늘은 늦는다고 했으니까 내일 들르라고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옷은 어제 찾아가신 옷이네요. 네, 제 동생 옷인데요. 안 입어보고 찾아갔는지 어깨가 아직도 크다고 해요. 요만큼만 더 줄여주시면 좋겠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깨는 본인이 안 오면 줄일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나와달라고 해주세요. 네, 그런데 오늘은 늦는다고 했으니까 내일 들르라고 할게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노트북이 고장이 났는지 계속 깜빡거려요. 껐다가 켜도 계속 그래요. 아, 그러세요? 혹시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준 적이 있으세요? 네, 어제 책상 위에서 떨어뜨렸어요. 수리가 가능할까요? 산지 얼마 안 된 노트북인데. 한번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웬만하면 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건 제 동생 노트북인데요. 동생이 수리하면서 바이러스 검사도 해달라고 했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노트북이 고장이 났는지 계속 깜빡거려요. 껐다가 켜도 계속 그래요. 아, 그러세요? 혹시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준 적이 있으세요? 네, 어제 책상 위에서 떨어뜨렸어요. 수리가 가능할까요? 산지 얼마 안 된 노트북인데. 한번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웬만하면 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건 제 동생 노트북인데요. 동생이 수리하면서 바이러스 검사도 해달라고 했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삼 번. 다음은 남성 옷 수선 열풍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이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패션에 관심이 많지요. 요즘 들어 30대에서 50대 남성 사이에서 옷 수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꼭 맞게 옷을 고쳐달라고 하는 남자들이 많아졌다는데요. 2011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남성 수선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선집 10여 곳이 모여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의 새로미 김미경 실장은 손님이 매년 2배로 늘고 있고 이 근처의 수선집들은 모두 밀려드는 손님들로 쉴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수선비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외투는 10여만 원, 바지는 3, 4만 원이 듭니다. 이 정도 액수로 유행이 지난 옷을 고쳐 새 옷처럼 멋지게 입을 수 있다면 누구나 수선집을 한 번쯤 찾지 않을까요? 이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패션에 관심이 많지요. 요즘 들어 30대에서 50대 남성 사이에서 옷 수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꼭 맞게 옷을 고쳐달라고 하는 남자들이 많아졌다는데요. 2011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남성 수선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선집 10여 곳이 모여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의 새로미 김미경 실장은 손님이 매년 2배로 늘고 있고 이 근처의 수선집들은 모두 밀려드는 손님들로 쉴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수선비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외투는 10여만 원, 바지는 3, 4만 원이 듭니다. 이 정도 액수로 유행이 지난 옷을 고쳐 새 옷처럼 멋지게 입을 수 있다면 누구나 수선집을 한 번쯤 찾지 않을까요? (13과) 언어와 문화. 대화 1. 이번 방학에 뭐 할 거야? 나는 제주도에 가려고 하는데. 제주도? 정말 부럽다. 누구랑 같이 가? 여기에서는 혼자 가는데 한국 여행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나를 안내해 주기로 했어. 그 친구가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 제주도에도 친구가 있어? 너 정말 발이 넓구나. 발이 넓다니? 그건 무슨 뜻이야? 난 발 안 큰데? 발이 넓다는 말 몰라? 한국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그건 발이 크다는 뜻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많을 때 발이 넓다라고 해. 아, 그렇구나. 정말 한국어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 대화 2. 무슨 고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고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어. 그러지 말고 이야기해봐.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아니, 그게 말이야. 고향에서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가 편찮으시대. 너무 걱정되는데 지금 당장 뵈러 갈 수 없어서 마음이 안 좋네. 많이 편찮으신 거야? 아니, 그렇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 돼.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일하셔서 할머니가 밥도 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셨거든. 정말 천사 같은 분이야. 그렇구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전화라도 드려봐. 네 목소리를 들으시면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번 주말에 특별한 약속 있니? 나한테 콘서트 표가 2장 생겼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이 가수 진짜 노래 잘 불러서 요즘 인기가 최고인데. 가고 싶기는 한데 지난주에 한국어 능력 시험 보느라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번 주엔 집에서 머리 좀 식히려고 해. 머리를 식힌다고? 열이 나? 아니, 열이 나는 건 아니야.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걸 머리를 식히다라고 해. 이번 주말에 특별한 약속 있니? 나한테 콘서트 표가 2장 생겼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이 가수 진짜 노래 잘 불러서 요즘 인기가 최고인데. 가고 싶기는 한데 지난주에 한국어 능력 시험 보느라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번 주엔 집에서 머리 좀 식히려고 해. 머리를 식힌다고? 열이 나? 아니, 열이 나는 건 아니야.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걸 머리를 식히다라고 해.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선배님, 회사 생활은 어떠세요? 글쎄, 일도 많고 바빠서 힘들지만 아빠가 되고 나니 책임감도 더 생기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왜? 졸업할 때가 되어서 그런지 취업과 결혼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꽃 같은 나이인데.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잘 준비하면 즐거운 일들이 기다릴 거야. 선배님, 회사 생활은 어떠세요? 글쎄, 일도 많고 바빠서 힘들지만 아빠가 되고 나니 책임감도 더 생기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왜? 졸업할 때가 되어서 그런지 취업과 결혼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꽃 같은 나이인데.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잘 준비하면 즐거운 일들이 기다릴 거야. 삼 번. 다음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강의입니다. 잘 듣고 들은 단어에 표시해 보세요. 오늘은 언어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겠는데요. 여러분도 알듯이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서로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벤자민 워프는 언어를 생각의 형성 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 문화까지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휘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한국에서 김치를 겉절이, 배추김치, 백김치, 물김치, 김장김치 등의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다른 예로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언어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겠는데요. 여러분도 알듯이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서로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벤자민 워프는 언어를 생각의 형성 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 문화까지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휘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한국에서 김치를 겉절이, 배추김치, 백김치, 물김치, 김장김치 등의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다른 예로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14과) 이별. 대화 1. 이번 학기가 끝나고 고향에 돌아간다면서? 응. 내가 원하던 회사에 취직이 돼서 서둘러 돌아가게 됐어. 정말 잘 됐다. 가족과 친구들도 만나고 좋겠네. 응. 자주 연락을 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래도 막상 이곳을 떠나려니까 섭섭하네. 맞아. 나도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여기를 떠난다고 생각하면 아쉬운 일이 많을 것 같아. 정말 그래. 함께 지내던 친구들과 헤어지려니 잠이 잘 안 와.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대화 2. 수진아, 너 요즘 연락도 잘 안 되던데 무슨 일 있어? 사실 지난주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뭐라고?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됐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그래서 안색이 안 좋구나. 오래 만났었잖아. 응, 그랬지.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자주 하던 영화관 데이트, 그가 좋아하던 야구 관람, 매일 주고받던 대화가 기쁘지 않고 짜증이 나는 거야. 그 사람도 그걸 느끼고 있었대. 그래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어.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힘들겠다. 그것도 모르고 연락 안 받는다고 짜증내서 미안해.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오늘 학교에 가는 길이 왠지 멀게 느껴지네. 너도 그래? 나도 오늘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워. 이제 반 친구들하고도 좀 친해지고 유학 생활에도 적응했는데 벌써 헤어지려니까 아쉬워. 그러니까 학기가 끝나서 이제 매일 스트레스를 주던 과제와 시험이 없어서 홀가분하기는 한데 좀 시원섭섭하다. 오늘 학교에 가는 길이 왠지 멀게 느껴지네. 너도 그래? 나도 오늘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워. 이제 반 친구들하고도 좀 친해지고 유학 생활에도 적응했는데 벌써 헤어지려니까 아쉬워. 그러니까 학기가 끝나서 이제 매일 스트레스를 주던 과제와 시험이 없어서 홀가분하기는 한데 좀 시원섭섭하다. 2번.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오랜만이네. 그런데 너 살이 많이 빠졌네. 많이 힘들었구나. 힘들긴. 오히려 그동안 자주 못 보던 친구들도 만나고 수영도 배우기 시작해서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아. 그래? 난 헤어지고 나면 그동안 그 사람한테 못 해준 게 아쉽고 미련이 남던데. 신기하네.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럼.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이제 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자유롭고 정말 편해. 오랜만이네. 그런데 너 살이 많이 빠졌네. 많이 힘들었구나. 힘들긴. 오히려 그동안 자주 못 보던 친구들도 만나고 수영도 배우기 시작해서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아. 그래? 난 헤어지고 나면 그동안 그 사람한테 못 해준 게 아쉽고 미련이 남던데. 신기하네.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럼.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이제 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자유롭고 정말 편해.
3번. 다음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한 강의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평소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던 사람들도 살면서 갑작스럽고 큰 변화를 겪으면 가벼운 스트레스를 넘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 중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 배우자의 죽음, 자식의 죽음, 이혼, 이사순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별할 경우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감소와 같은 기분의 변화만을 생각하지만 한 실험에 따르면 이별을 경험한 사람의 뇌는 몸에 뜨거운 열을 가했을 때 뇌가 반응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별 후 몸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소를 줄이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던 사람들도 살면서 갑작스럽고 큰 변화를 겪으면 가벼운 스트레스를 넘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 중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 배우자의 죽음, 자식의 죽음, 이혼, 이사순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별할 경우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감소와 같은 기분의 변화만을 생각하지만 한 실험에 따르면 이별을 경험한 사람의 뇌는 몸에 뜨거운 열을 가했을 때 뇌가 반응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별 후 몸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소를 줄이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